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 지역사회 간호이론 세 가지 할 거예요. 두 가지. 기획모형하고 지역사회 간호이론하고 기획모형 세 가지하고 지역사회 간호이론 세 가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기획모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매치 모형하고 패치하고 맵하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매치라고 한다면은 개인의 행동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개인에서부터 조직, 지역, 사회, 국가 이런 수준으로 기획을 하게 되고요. 또 위험 요인이나 예방 방법이 잘 알려져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때 이제 실행 수행을 위해서 개발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패치 모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 모형은 건강 관련 문제, 심장질환이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리고 10대 임신 이런 그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곳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맵 모형 같은 경우에는 보건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해서 맵 모형에서는 역량이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의 전략적인 기획을 통해서 주민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기획 모형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매치라고 하는 거하고 패치 그리고 맵 이 중에서 어떤 그러니까 선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싶잖아요. 세 가지가 다 어떤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가지고서 사업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 말 같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그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 이 기획 모형이 아직까지는 임용고시 출제 문제로서는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지만 앞으로 출제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22년도에 제가 건강 증진 이론이 나오면 행위 이론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22년 출제 문제에서 행위 이론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획 모형에서 한번 23년도 기출 문제의 기획 모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매치 모형이다 또는 이제 패치다, 맵이다. 그 중에서 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한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세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더 짚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매치라고 하게 되면은요, 매치 모형에서는 목적을 설정하고 중재 계획 세우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 순서대로 하게 되는데, 목적 설정을 할 때 건강 상태를 보고요. 또 건강 행위의 환경 요소의 목적을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할 때 건강에 대한 상태, 그리고 건강에 대한 행위, 그리고 환경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요 세 가지의 목적을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건강 상태다, 그리고 건강 행위다, 환경이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보건의료에서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리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의료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요, 법령이라고 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매치 모형은 어디에 주로 쓰일까? 그리고서 이 목적을 확인한 다음에요, 중재 대상을 확인해서 중재 목적을 확인하고 중재 접근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목적이 설정이 되면 중재 계획을 세우는데 이 중재 계획 속에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재 대상이 개인 간이냐 또는 조직 간이냐 또는 지역 사회냐 또는 국가 간이냐 뭐 이런 그런 중재 대상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재 대상의 수준을 결정을 해서 목적 확인하고 중재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데, 이렇게 중재의 대상을 정하고 나서 또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을 할 때 실무자 훈련을 시키고 평가, 과정, 영향, 결과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매치 모형은 주로 어디다가 쓰이게 되느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와서 이 노인 사회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아니다? 노인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고령 사회가 되고 있으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인성 치매를 포함한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의 발생률, 이완율, 유병률 상당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이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계시면서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데 케어를 해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요양간호라고 하는 거, 집에서 간호를 받고 싶은 분들, 이거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 요양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요양보호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요양 법령 안에서 요양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발생했던 당시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 중재, 노인 사회에서의 문제들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노인의 문제와 노인의 어떤 일상생활, 그리고 법적으로는 전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중재 계획을 세울 때 대상 중에 개인이나 조직이나 지역이나 국가 중에서 제일 심각한 수준, 개인, 그 수준 중에 노인이라고 하는 수준에다가 딱 맞추어 가지고서 중재 계획을 개발을 한 거죠. 이 집안에서 방문 간호, 그러니까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지를 못하시니까 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정도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개발을 해보는 거죠. 해보니까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집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해가지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지식을 갖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떤 특별한 실행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게 된다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자격을 만들게 되고, 요양보호사를 만들어서 실무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 노인성 질병이 있는 노인들에게 보내서 방문 간호를 시키는 거죠. 요양보호사에게 방문 간호를 해봤더니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했어요.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나니까 평가를 할 때 과정평가, 실제적으로 투입을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영향평가에서 평가하는 지표는 뭔가요? 영향평가의 평가 지표들은 뭐죠? 단기적으로 변화된 지식, 그죠? 변화된 지식, 또 단기적으로 변화된 어떤 태도, 단기적으로 변화된 행동, 실행, 행위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영향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또 행위의 변화들이 있는가 평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결과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는 거죠? 결과 평가의 지표들은 어떤 게 있나요? 결과 평가의 지표들은 그야말로 이제 이환율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겠죠. 발생률, 이환율, 사망률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참여를 해서 방문간호, 집에 가서 머리도 감겨드리고 설거지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 준비도 해드리고
한 2-3시간 정도를 시간을 들여가지고 해드렸더니 훨씬 사망률이 줄었고 삶의 질이 개선이 됐겠죠. 삶의 질이 개선이 되더라. 그리고 뭐 필요한 도구들,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휠체어를 신청해서 휠체어도 구매를 해드리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이제 누워서뿐만이 아니라 손이 움직인다면 다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또 혼자서 이렇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이런 변화까지도 생기게 되었다.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진 것 같다. 네, 건강 수명이 길어진 것 같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매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치 모형에서는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게 중재 계획에서요, 대상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자의 수준을 먼저 결정을 해가지고 참여를 시키는 거죠. 중재 계획을 할 때 대상자의 수준을 정해서 이 중재 목적이나 중재 접근법을 선택을 해갖고 지역사회 보건 사업에 여러 가지의 계획의 속에 결정을 하게 되는, 포함을 시키게 되는 거, 이게 매치. 그래서 매치는 멀티 레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멀티 레벨이죠. 다양한 수준을 결정하는 거. 무슨 수준? 대상자 수준을 결정하는 거. 제가 정한 대상자는 누구였어요? 노인성 질병이었어요. 그죠? 네,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 노인성 질병을 앓고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화장실 갈 수 있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의미가 정말 살아있을 뿐인 거지 의미가 크게 있지 않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거 노인들은 너무 많이 늘어나가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노인성 질병도 늘어가고 있고, 이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서 이제 계획을 세워보는 게 멀티 레벨 어프로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내용 정리 프린트를 보시면서 매치라고 한다면 멀티 레벨 어프로치 투 커뮤니티 헬스, 먼저 목적을 설정합니다. 건강 상태의 목적을 설정하고 우선순위의 설정을 하게 되고요. 건강 행위의 목적을 확인하는 거죠. 행위를 확인합니다. 목적은 뭘까요? 일상에서의 노인들의 일상생활이다. 이런 목적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요소의 목적을 확인합니다. 환경요소의 목적은 주로 법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걸로 이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건강보험만으로는 국가에서 부담하기가 힘들므로 노인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목적이 생기는 거죠. 이러면서 중재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중재 대상을 확인합니다.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 정부 수준. 이렇게 중재 목적을 설정을 하고 접근법을 선택하는 거죠. 중재 접근법은 방문 요양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개발합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계획안을 수립해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는 거죠. 변화를 위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실무자를 훈련시켜 보는 거예요. 실무자에 대한 훈련은 누구겠어요? 요양보호사의 훈련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과정평가, 영향평가, 결과평가를 해봤더니, 자, 영향평가에서는 단기적인 지식과 태도와 행위들이 훨씬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 포기했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뭐 이런 태도의 변화는 물론이고 본인이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행위의 변화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결과평가에서 삶의 질이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전체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요양보호사도 활성화되어 가지고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주부들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도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어 가더라. 이런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이 좋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이런 그 실무자들이 형성이 되게 되고, 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는 게 이제 멀티레벨 어프로치의 가장 좋은 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멀티레벨 어프로치의 기획 모형이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목적 설정한 다음에 중재안을 계획할 때 대상자의 수준, 멀티레벨을 정한다는 거. 됐죠? 이게 이제 멀티레벨 어프로치예요. 그러면 기억이 나시겠지? 그죠? 자, 패치 같은 경우는 다음 패치 보실게요. 자, 이 패치는요, 먼저 지역사회 잘 안 보이네, 조직화를 해서 사업 대상이나 지역사회를 규정하고 지역사회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할 때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한다 라고 하죠. 그리고 2단계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이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패치는요, 플랜 어프로치인데, 이 플랜 어프로치를 할 때 이 주민의 의견과 다양한 정보를 파악한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거 주민의 의견과 다양한 정보, 이게 무엇이냐? 여기가 이제 문화적인 어떤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정보,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3단계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포괄적인 중재안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목표 전략을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 모형에서 플랜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이 플랜을 어프로치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료 수집할 때 이 문화적인 정보를 가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 패치는 플랜 어프로치였어요. 그죠? 플랜 어프로치를 할 때 주로 아까 그 매치와 패치의 그 차이점을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 패치라고 하는 것은 에이즈와 같은 10대 임신과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되는 기획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성 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감염이 되더라,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런 성 정체감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감염이 되더라, 일반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왜 그러면 독특한 이런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에이즈에 훨씬 더 많이 이완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섹슈얼리티, 이런 그 동성 연애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 정체성,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서 플랜을 세워보는 게 낫지 않을까. 에이즈는요, 우선 우리가 패치 프린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패치의 주요 요소를 한번 보시겠어요? 패치의 주요 요소. 패치 주요 요소의 1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요. 2단계에서는 자료에 근거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요, 중재안을 마련을 하게 되고,
4단계에서 이제 평가, 5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재안을 개발을 할 때 어떤 캠페인을 벌린다든가 또는 정책을 도모한다든가 하게 되고요. 주민을 참여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주민을 참여할 때 이 주민의 문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훨씬 중요하게 해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이걸 조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패치 모형에서는 1단계의 지역사회를 조직화해가지고 사업의 대상의 지역사회를 규정하고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주민 의견의 다양한 정보를 받겠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주민을 참여를 시켜야만 조직화를 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주민들 중에서요. 가장 그럼 주민이라고 하면 노량진의 주민하고 이태원의 주민 중에서 에이즈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은 지역은 어디예요? 이태원이지 않을까? 왜? 우리가 이태원에는 훨씬 더 그런 특별한 성 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노량진보다는 많을까? 노량진 전부 다 고시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임용고시 하고 뭐 여러 가지 고시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훨씬 더 이태원이 더 가깝게. 그래서 뭐 미국 같은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특히 뭐 필라델피아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특별한 나라들마다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에이즈를 막는 데 훨씬 효과적인 중재안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에이즈라든가 또는 10대 임신이라든가 유난히 10대 임신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지역 안에서 어떤 특별한 문화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패치 모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패치 모형을 만들어서 주민을 먼저 참여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주민을 참여해서 이 주민의 참여, 이 주민은 누구겠어요? 어떤 주민이겠다? 이런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주민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이런 문화 의식을 알고 있으면서 전문가인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겠죠. 이런 전문가,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의료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료인들이 참여해서 조직화를 하게 된다면 훨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 모형은 그야말로 플랜 어프로치예요. 이 플랜을 세울 때 누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문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자, 이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 중재안을 개발할 때 캠페인을 벌린다든가 또는 정책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평가를 해봤더니 훨씬 더 콘돔을 사용하는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성 정체성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에이즈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인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에이즈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실현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중재안을 개발을 해준다면 훨씬 더 평가, 훨씬 더 영향평가, 결과평가가 좋아질 거다. 삶의 질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완율, 사망률도 많이 줄었다라는 평가가 오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역량 강화라고 한다면 어떤 그 법적인 역량 강화 또는 기술적인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패치 모형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해서 자료 분석, 자료 수집과 분석을 하는데 주민의 의견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에 기반해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해봤더니 주민의 문화적인 거를 받아들여 봤더니 콘돔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제 캠페인을 만들고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를 해서 마지막 5단계 목표 전략 수립이 아니라 평가겠지. 평가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결과는 향후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된다. 평가해보니까 태도도 바뀌었고 결과평가, 이완율, 사망률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랜 어프로치, 여기서 패치 모형들은 지역사회 참여자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해서 조직화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모형이다. 패치 모형. 자, 매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생각나세요? 대상자의 수준, 노인성, 질병 이런 것들이. 패치 모형이라는 거는 뭐가 생각나세요? 지역 주민의 참여, 문화의식을 가진, 특별한 문화의식을 가진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조직화했을 때 이 프로그램, 우선순위가 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가능해진다. 가능해졌을 때 삶의 질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모형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뭐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출제가 될 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죠. 뭔가요? 맵 모형입니다. 맵 모형이다. 자, 모빌라이징, 액션 플래닝, 파트너십 이라고 했어요. 모빌라이징. 그래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는데 파트너십, 여기서도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기획에 참여할 파트너를 개발한다. 지역사회 조직화. 자, 패치 모형하고 같죠. 조직화 해가지고 파트너십을 개발합니다. 즉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동반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반자가 참여가 돼야 되는데 이 동반자를 표현을 할 때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떤 동반자? 한번 읊어보실래요? 어떤 동반자? 적극적 동반자예요. 네, 적극적인 동반자. 우리가 적극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집요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적극적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동반자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을 하고 2단계에서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비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공유 비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공유 비전을 세운다.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고 3단계 맵 사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맵 사정을 할 때 4가지의 맵을 사정하거든요. 건강 수준을 사정하고 핵심 주제와 강점을 사정하고 지역 보건 체계를 사정하고 변화의 역량을 사정합니다. 변화의 역량이라고 한다면 주로 법 그리고 기술과 같은 역량을 개발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이슈,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선정을 해서 목표와 전략 수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수행하고 평가하고 계획 수행 평가, 계획 수행 평가, 계획 수행 평가 그렇게 해서 순환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맵 사정도 맵 모형도 마찬가지로 뭐가 제일 중요해? 맵이라고 하는 것도요.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화한 다음에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맵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슈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순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목표 세우고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운 대로 활동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이렇게 사이클이 뱅글뱅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모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조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적극적인 동반자 참여가 되는 게 중요하고 적극적인 동반자가 참여되었을 때 비전을 공유할 수 있고 맵을 사정할 수 있다. 맵 사정 4가지는 이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또 핵심적인 문제, 핵심적인 이슈와 강점, 보건 체계, 그리고는 이제 역량을 확인하는 거죠. 이 역량 속에는 제가 무엇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역량이라 하면 법, 기술, 이런 자원, 뭐 이런 부분이겠지. 자, 이런 멤버용은 어디에 많이 적용이 되느냐 해볼게요. 뭐 당장 이 멤버용은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적용을 하게 돼요.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에게 최근에 새로운 문제는 뭐가 있어요? 아주 충격적인, 저는 내 생애에 처음이었어요. 학교가 2년을 쉬었어요. 그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2년 동안 쉬었어. 내가 애지중지 키웠던 내 딸이 대학을 가자마자 쉬었어요. 이번에 이제 2학년이 그래서 2년이 다 지나가 버렸지. 2년 다 지나가고 3학년이 됐는데 MT 가잖아요. MT 가는데 자기 학년만 빼먹었대. 3학년 참여하지 마라 그래서 엄청 삐졌더라고요. 자기들의 MT도 안 가봤는데 이런 세대가 세상에 있을 수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충격적인 거지.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2가지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지역 내에서, 이건 198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역 내에서 갑자기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늘어나는데 어떤 암이냐? 생식기 암이 급증하는 거죠.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해가지고서 이런 생식기, 고환암, 전립선암보다 고환암이 더 많죠. 고환암에서 생식기 암들이 마구 급증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생식기 암으로 30대가 사망하는 예는 없었는데 암으로 30대가 사망을 한다? 알고 보니까 생식기 암이었어. 사망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이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또 새로운 문제. 이거는 범지구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야, 코로나라고 하는 코비드19,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서 전 세계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예방 백신도 개발을 해보기도 했지만 크게 효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여기저기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이 생식기 암을 찾아봤더니 보험 회사에서 가만히 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디선가 공장에서 페놀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통으로 시커멓게 콸콸콸콸 쏟아져 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 물이 지하수가 된 지역 내에서는 생식기 암이 급증하더라. 그것도 젊은 세대들이. 그래서 이 페놀이라고 하는 것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런 심증만 가지만 물증은 없는 거잖아요. 누가 필요해?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 지역 내에서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멤버형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조직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전문가, 그냥 암 전문 의료인이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그 지역의 행정을 알고 있고, 그 지역의 공장장을 알고 있어야 하며, 그렇잖아요. 그죠? 그 지역의 법령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의 의료인이어야지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자원봉사, 볼런티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해결해 보지 않을래? 이런 거죠.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최근에 뭐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프로파일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지역 내에서 특별히 알고 있는 특별한 어떤 행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 시간대별로 사람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러도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서로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묻지마 살인이 그냥 목적 자체가 살인이야, 뭐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프로파일러였더라고요. 이런 어떤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그 지역 내에 그 문화나 의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만 알 수 있는데, 이왕이면 적극적인 동반자였으면 좋겠다. 심증이 아니라 물증, 그러니까 과학수사대가 명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한다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 전문가라는 거죠. 그 지역 내에서 전문가. 그래서 이런 그 행정, 공장장, 법령, 의료인들 해서 다 모아 보니까, 야, 이 페놀이라고 하는 게 환경 호르몬의 역할을 하네. 눈이 동그래진 거죠.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호르몬은 아닌데 호르몬처럼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수용체에 영향을 주는 거더라. 그러면서 수용체를 차단하거나 방해하거나 혼란을 주는 물질인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호르몬 역할을 하는데, 이 환경엔 페놀과 같은 이런 석유, 유기물, 화학물들이 체내에 들어오는 거다. 유기물들이 체내에 왜 들어와요? 물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을 마실 수도 있고, 우리가 머리 감고 이거 물 뿌린 거 그대로 마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석유죠. 석유가 나갔지만 그걸 물을 마신다든가, 피부에 발라서 들어온다든가, 코로 들어 마시는 포르말데히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의 역할이 돼서, 특히 이 환경 호르몬은 생식기에 작용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서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고 암을 형성하게 하더라. 이런 이제 전문가적인 견해를 가지고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좀 줄일 수 있는 비전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페놀 따위는 폐수로 이렇게 물에다 콸콸콸 이렇게 붓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폐기물 처리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멋대로 밤에 저렇게 뿜어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이 들어오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법령을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공정당도 이해하고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비전을 공유했다면 그러면 이제 맵 사정을 하는 거예요. 맵 사정을 해서 이 지역의 건강 수준, 암의 발생이 많고 핵심 이슈는 뭐냐, 이 환경오염을 좀 줄이자. 그리고 이 강점은 뭐냐, 우리 잘 따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이 있다. 건강해지려고 하는 의식이 있고 동참할 수 있어. 강점들이 있고, 보건 체계는요. 이 보건 체계는 공중 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공중 보건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 보건소를 좀 더 늘려줄래?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역량 개발이 되죠. 법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홍보하게 되고 법령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역량을 사정해 보는 거. 그래서 이 비전을 공유하고
이슈를 실현화시킬 때 이 순환적인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맵 사정이 돼야 활동이 되는 거예요. 맵을 사정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계획 세우고 수행해보고 평가해보고. 그래서 맵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맵 사정이라는. 그럼 출제 포인트는 뭐겠어요? 맵 사정이겠지. 그죠? 맵 사정의 4가지. 건강 수준 확인합니다. 핵심 이슈나 강점을 확인합니다. 보건 체계 확인합니다. 사정합니다. 역량을 사정합니다. 요게 이제 내 맵 모형이다. 그러면 아까 코로나 얘기했네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야, 이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서 죽어나가는데 백신을 빨리 맞추려고 했더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혈전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렇게 대량으로 감염병이 생기니까 이 감염병 위기가 왔을 때는 의료기관만은 가지고는 병실이 남아도나 부족하나? 부족하다. 너무 부족한데 이 의료기관을 대신해서 감염병 뭘로 지정했나요? 관리 기관으로 지정을 하자. 감염병 관리 기관이 된 기관에서는 음압 시설이라는 걸 만들어야지. 백신 예방 접종을 했다면 이 부작용에 대해서 뭐예요 이거?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이제 제한할 수 백신 법적인 그러니까 백신의 부작용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지 손해배상 미안합니다. 단어 생각이 안 났어. 손해배상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손해배상 보상을 어디까지 해줄 건가? 그렇잖아요. 그냥 열난데 나 보상해줘 돈 달라 이렇게 할 수는 또 그것도 확인할 수는 없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어디까지를 부작용으로 삼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누가 필요해요? 적극적인 동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맵 모형에서 표현을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주고 법령을 개발해주고 할 사람들을 모두 뭐라고 부르고 있다? 적극적 뭐라고? 동반자. 적극적인 동반자가 참여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적극적인 동반자들이 파트너십인 거죠. 파트너십을 지역 내에서 해줘야지. 지역사회 내에서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이제 비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맵을 사정해서 순환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매치라고 하는 건 수준, 멀티 레벨 어프로치였어요. 그죠? 그래서 지역사회 대상자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수준 결정하에서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좋았고 패치 모형이다 라고 한다면 플랜 어프로치였거든요. 플랜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문화의식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화되어서 참여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에이즈와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 맵 모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어떤 새로운 문제 이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구? 적극적인 동반자가 참여되어 가지고 적극적인 동반자와 함께 이슈를 확인해서 맵 사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했어요. 그죠? 그래서 맵 사정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이게 기획 모형의 대표적인 3가지예요. 매치, 패치, 맵 사정. 그러면 머릿속에 싹 들어오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3가지의 기획 모형이 모두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3가지, 요거 헷갈리는 거 3가지 정리했고요.
아직 기획 모형에 한 가지가 더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스와트 분석이라는 거. 자, 수학 분석이 있어요. 이 수학 분석에는 네 가지가 존재하죠. 자, S 강점, W weak 약점, opportunity 기회, 그죠? 그리고 위협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지금의 상태가 강점과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소이고 기회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분석해 가지고서 지금 강하고 약하고 또 기회가 되고 위협이 된다. 강하고 기회가 될 수 있고 강하고 위협이 될 수 있고 약하고 기회가 올 수 있고 약한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를 파악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수학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강점은 어떤 걸까요? 내부적인 강점이니까 뭐 이런 응집력이라든가 열이라든가 또 뭐 있어요? 뭐 서비스가 좋다 뭐 이런 것들. 약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재산이 없어, 돈이 없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아, 고령이야, 의욕이 없어, 피곤해, 비전문가들이 많아, 비전문성들이야, 뭐 이러면 상당히 이 내부적인 약점이 되겠죠. 기회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 지리적인 조건이 아주 좋아요. 이런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에 우리가 개업을 한다면 지리적인 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커피 맛이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그러나 지리적인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스타벅스 보세요. 요지마다 딱 들어오잖아. 지리를 아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리적인 조건 자체가. 또 인지도가 굉장히 좋다. 와이파이가 굉장히 잘 된다. 안 그래요? 외부적인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위협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 자, 이제 뭐 그렇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감염병의 위기가 왔다. 또는 또 전쟁이다. 둘 다 지금 상황이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들이 갈등이 너무 많은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위협적인 요소가 되겠지. 자, 이런 그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게 수학 분석이고 수학 전략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과 기회가 만났을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밀고 나가겠지. 아주 강점이 많은데 기회까지 왔어. 그러면 이거는 공격적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아주 강점이 많은데 위협의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다각화 전략, 신사업을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거죠. 전쟁이 났어. 어떤 사업이 발달될까요? 포장 음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건조한 음식. 네. 건조한 음식.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발달되는 거예요. 다각화 전략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몽골족에서 몽골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을 때 유럽 전체를 초토화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던 음식이 이제 말 같은 애들 건조시켜 가지고서 들고 다니는 거. 고깃덩이 건조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쪼그라들으니까 작은 걸로 이동하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나 빠르게 유럽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던 아주 핵심적인 요소더라고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다각화 전략, 신사업들
이런 거. 전쟁은 그런 요소가 있어요. 또 뭐 옷도 개발되잖아. 응? 우리 지금 이제 뭐 이런 뭐 트렌치 코트 이런 것들도 전쟁 중에 1차 전쟁 때 나온 옷이지 않습니까? 패션이 만들어진 게 비에 젖지도 않고, 응? 가고 바람에도 강하고, 예, 다각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사업, 뉴사업이 되고 굉장히 약점들이 많아요. 의욕이 없고 고령이 많고 비전문성이고 한데 기회가 왔어. 지리적인 조건이 좋고 인지도도 좋고 와이파이 잘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국면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즉 구조 조정을 하는 거예요. 혁신. 다 필요 없어. 의욕이 없는 사람 다 나가 이런 거죠. 의욕이 있고 전문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딱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지금에 온 기회를 한번 혁신을 일으켜보자라고 해서 한 명이 1000명을 먹여 살 수 있어.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구조조정을 확 다 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 약점과 위협이 만났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 방어적 전략이 필요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자, 그래서 공격적 전략과 방어적 전략 속에 약점이 많지만 기회가 왔을 때는 어떤 전략? 국면 전환을 하면 좋겠다. 강점이 많은데 위협적이다. 그러면 다각화 전략을 세워보자. 그래서 공격과 방어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제를 한다면 공격과 방어는 잘 안 나오겠죠. 그죠? 뭐가 나올까? 기회와 약점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한데 위협적인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 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이걸 질문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수학 분석을 해서 수학 전략을 세워본다면 저 같으면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넣어두겠어.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거지. 네. 2023년에는 한번 노려볼 만한 기획 모형입니다. 기획 모형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프린트물에서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의 예들을 쭉 설명을 해 주었거든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학교 복원의 예를 들어 본다면 강점이라 그러면 신축 건물이에요. 학교 시설이 좋아요. 학교 운영에 우수한 인적 자원이 확보돼 있어요. 선생님들이 좋아요. 또 의지가 많아요. 또 건강과 인성 교육에 이제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강점이죠. 약점은 학부모의 관심이 저조합니다. 또 건강증진학교 개념 인식이 부족합니다. 건강시설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약점이 될 수 있겠죠. 기회가 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건강증진학교의 모델을 제시했다. 이런 큰 기회가 되겠죠. 또 위협이라고 한다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과 또 학교와 지역사회하고의 연계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위협이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그 구분하는 거, 스와트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강점이에요. 이건 약점이에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 그 정도 선에서만 기출 문제가 나왔어요. 기회가 되는 것들과 위협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정도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 문제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확 오실 것이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스와트 분석에는 강점이 뭐예요? 약점이 뭐예요? 그거를 문장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런 정도를 질문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획 모형이고, 제가 프린트물 6페이지에서부터 에서부터는 우선 이 기획 모형을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하였을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에 대한 그 출제 문제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 출제 기출 문제들을 제시를 해놔서 요거를 쭉, 물론 이제 수업 시간 중에 기출 분석을 합니다. 그죠? 기출 분석할 때 요거 설명 다 해드린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쭉 보시면서 리마인드 해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좋은데,
이거는 기출문제 시간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참고해놔서 프린트물 안에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획모형에서는 우선순위, BPRS 우선순위, PR 우선순위 정도가 출제가 되었던 거지 다른 우선순위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BPRS 우선순위 정하는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스와트 분석의 약점, 강점을 문장에서 찾았어라 라는 정도가 기출되었거든요. 앞으로 이 기획 모형은 기출 문제가 더 확장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더 확대되어서 모형까지 출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형을 분석을 한다면 매치 모형과 패치 모형과 맵 모형을 분석하는, 그 중에 맵 모형에서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치, 패치, 맵 너무 헷갈려요. 그냥 뭐 똑같은 소리인 것 같아요. 뭐 같은 소리인데 외우기가 더 헷갈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핵심적인 맥락을 아까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 암기하기는 훨씬 더 수월하실 거다. 그 중에 맵사정은 맵 모형에서 맵사정은 꼭 기억을 해주시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네요. 자, 이상 기획 모형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